요즘에 IT 흐름도 좋고요. 네. 반도체 흐름도 좋고 네. 지금 바빠지시지 않으셨나요? 네, 요즘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 테크 주식의 흐름은요. 네. 제 채널의 조회수 흐름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네. 연초에 갑자기 막 조회수가 튀더라고요. 그때 어. IT가 또 주식이 좋아졌고, 아. 네. 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빠지더니 또 요즘엔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반대로 또 힌트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그 바이오 쪽이 약간 좀 소외돼 있잖아요. 우리 알바킹 이혜진 대표님 채널을 잘 영상은 안 보시더라도 조회수 추이를 보면 이게 대충 시장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 작년 말부터 네네. 지금 저점인 것 같다. 계속 담아가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사실 그때는 좀 분위기가 네네. 안 좋았고 긴가민가한 것도 있었는데 그때 막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확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이 올라와서 늦은 네. 거 아닌가. 7만전자를 앞두고. 네. 뭐 지금 사도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기는 좋다고 봐요. 네. 네. 이제 그런데 뭔가 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은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서 좀 이제 그 특출난 업체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공부하면서 투자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반도체는 먹을 게 많아요. 그래요? 네,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네네. 그 삼성전자 그래도 바닥에서 거의 15% 20%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너무 낮은 가격대만 봐서 그런데 네.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업황은 상승 사이클이 시작인데 이제 가격 프라이싱은 이제 한 30-40%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봤을 때 특별한 호재가 네. 이렇게 있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쌍바닥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은 쌍바닥을 그리고 가는데요. 네.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나오죠. 네. 이제 작년 가을에 일어났던 이제 감산 릴레이 이제 요게 좀 늘어졌어요. 삼성 때문에. 삼성이 괜히 고집 부리는 바람에 요게 좀 늘어졌고 이제 뒷바닥이 진바닥이에요. 그래서 뒷바닥은 보통 재고 축소. 그러니까 재고가 피크 아웃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게 스탑하고 재고가 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지금 딱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때 요 앞전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2분기 말쯤에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하반기에는 뒷바닥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디램하고 낸드 둘 다 올랐습니다. 네. 전달 대비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뒷바닥이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승의 초입이라고 하면 네. 이제 계속 변동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약간 우상향을 그린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업황이라는 게 주인이라 그러면 네. 주가는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책 다니면 개가 앞서거니 하고 뒤서거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데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인 거죠. 그러면 주가도 네. 이렇게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지만 네. 거의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회사들은 빠질 때마다 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사이클이 몇 년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어지고요. 상승 사이클은 보통 한 2년. 그런데 요즘에는 좀 압축돼서 일어나요, 사이클이. 그래서 보면 주가적으로 보면 하락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1년 지속된 거죠. 1년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외국인들이 네. 엄청 사더라고요, 삼성전자를요. 네네. 근데 개인들은 좀 파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세요? 항상 그래요. 네. 항상 개인들이 털리죠. 네. 살 때는 정말 내가 장기 투자 10년 장기 투자 할 거라고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처럼 투자해야 된다. 강남 아파트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에 본전홈을 팔아버리는데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이 꼭지대 사신 분들이 본전홈을 팔아버리는데 그때부터 또 올라가거든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 털리는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털립니다. 네. 안타깝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항상 누군가의 살과 피가 다른 어떤 새로운 성장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내 살과 피가 영양분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에 아직도 주저하고 막 이렇게 네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긴가민가 하고. 네. 아직도 전체적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네. 느끼기엔 댓글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 컨텐츠에 대해서 아직은 네. 옛날만큼 인기를 못 찾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절반 이상은 아직 그리고 좀 부정적인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맞습니다. 기다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투자 지표예요. 저도 이제 그 우리 이웅구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네. 작년에 이제 대표님하고 촬영하면서 그때는 막 폭락할 거예요. 지금 다 팔아놓고 언제 사세요? 뭐 이런 영상이 떡상이었거든요. 근데 연초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다수의 전망하고 보통 반대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막 최근에 아직까지 2차 전지 콘텐츠가 계속해서 조회수가 좋은데 네. 요게 피크 때 비하면 점점 떨어지죠. 아. 네, 요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와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네.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혜진 대표님의 알바킹 채널이 네, 조회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콘텐츠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시면 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요. 네네. 사이클에 이렇게 좀 정점을 잃으면 네. 한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메모리 업황의 반등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8만 전자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를 넘어가는 정고점을 뚫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레벨업. 결국 시스템 반도체. 네, 삼성전자가 TSMC를 위협할 만한 시스템 반도체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삼성이 꽤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네. 막 2030년이면 아직 네. 한참 막 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TSMC를 넘어서는 뭐 1등이 될까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TSMC하고 뭐 경쟁한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밀렸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이나 영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율도 많이 올라왔고 고객사 유치도 잘 되고 있고요. 제가 그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고 그리고 이 첨단 공정에서 누가? 새로운 고객들 유치, 그죠? AMD, 엔비디아 뭐 이런데 대형 고객들.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 뉴스가 나왔죠. 그래요? 네, 그게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거죠. 어떤 고객이 좀 그렇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팔라노 네, 자동차용 이제 그 AP 네. 그 GPU를 이제 삼성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회사에 이제 자동차 AP가 5나노로 이제 삼성에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모비라이라는 업체가 이제 ADAS 칩 쪽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TSMC 100% 팹을 쓰다가 최근에 삼성 쪽으로 이원화를 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이 지금은 이제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월 21일자로 뉴스가 나왔는데 4세대 네, 퀄컴 스냅드래곤 G8 4세대를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그 공장에 거기에다 맡길 수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그 파운드리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1분기에 80% 정도의 가동률이었는데 2Q에는 90%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4나노, 5나노 수율이 TSMC하고 비슷하다. 그게 이제 애플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4나노 그 MPW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시제품 만드는 그 팹 있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5나노 MPW를 한 게 2019년이거든요. 4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나노 수율을 잡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데이 이런 때 이제 행사 때 보면 우리가 이제 4나노까지 차량용 반도체 쪽에 열어주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수율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대로 가면은 막 TSMC를 이길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이기려면 어떤 좀 뭐의 강점이 있는 걸까? 그런 게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허들 하나는 넘는 거예요. 만약에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게 이제 신공정이거든요. 기존에 TSMC가 쓰던 공정은 핀패시라는 구조예요. 트랜지스터가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그런 건데, 그럼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떤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결국 반도체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트랜지스터 70주년이에요, 올해가. 네. 그 윌리엄 쇼클리라는 그 팀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서 지금 70년이 된 건데, 그 트랜지스터라는 게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라는 게 도체도 됐다가 부도체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얘를 도체로 만들었다가 부도체로 만드는 건데, 이게
그 우리 미세 공정이라는 선폭이 트랜지스터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아지겠죠, 스위치가. 근데 스위치가 점점 작아지니까 옛날에는 이게 스위치가 딱 끄면 전자가 통과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은 스위치를 껐는데도 막 전자가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계속 고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을 써서 20나노 때는 커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10나노 때 되니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핀팻이라는 공정을 쓴 거고 핀팻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수도꼭지라고 생각할게요. 트랜지스터라는 게. 근데 수도꼭지가 잠궜는데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3개 달아놓은 게 핀팻이에요. 그 위쪽에 하나, 옆쪽에 하나. 그래서 3개를 했는데 이게 또 한 5나노 되니까 또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4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 그러니까 수도꼭지 4개 최첨단 수도꼭지 4개 달아놓으니까 이제 잠그면 전자가 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정이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3나노는 삼성이 GAA 공정을 먼저 시도를 했고요.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 그 하다가 네. 2나노부터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기술적으로 TSMC를 한번 한 세대를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 핀팻으로 네. 계속 2나노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나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 전자가 이제 막 통과해버리거든요. 통과해버리니까. 네. 수도꼭지 3개를 막 통과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게이트 홀 어라운드 방식으로 무조건 네.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한 거고. 먼저 간 거죠. 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되게 놀라운데요. 그 최근에 네. 또 그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만나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뭔가 좀 청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이 사실은 이제 그 모바일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의 핵심은 애플이잖아요. 결국 그 애플을 TSMC한테 뺏긴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애플을 데려와서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애플 같은 애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향후 10년은 모빌리티 혁명, AI 혁명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애플 같은 애가 누가 될까? 그게 테슬라인 거예요. 야, 네. 그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차량용 AP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걸 삼성이 지금 14나노를 오스틴 팹에서 생산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또 TSMC가 또 가져가려고. 네, 7나노, 5나노부터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단도리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게 모바일 시대는 사실은 애플하고 삼성이 경쟁 관계다 보니까 애플이 TSMC를 불러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하고 삼성은 경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삼성 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선택을 해야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네. 그러게요. 삼성 카랑 그 휴대폰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결코 나쁘지 않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실제로 그 지금 파운드리 쪽을 2027년까지 빔 모바일로 50% 이상 채우겠다고 했거든요. 빔 모바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차량 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가 레벨 3가 되거든요. 네. 2025년부터.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거의 뭐 이제 마크 주커버가 이야기했던 바퀴 달린 스마트폰 수준이 아니라 바퀴 달린 미니 서버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져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두뇌 칩이 이제 차량용 AP거든요.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 혹자분들이 네. 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못 사면 네. 앞으로 더 못 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야 된다. 그렇죠.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거 바닥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재고 다 없어지면 네,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반도체 투자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그런 확인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네, 그래서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 혹자분들이 네. 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못 사면 네. 앞으로 더 못 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야 된다.
그렇죠.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 이거 바닥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재고 다 없어지면 네,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반도체 투자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그런 확인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네, 그래서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외에 네. 또 반도체 기업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기업이 네. 있으실까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회사들이 많죠. 사실은 우리 웅달 책방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 중 하나가 한미반도체죠.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거의 제가 10,000원 네. 초반대부터 계속 굉장히 막 좋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네. 스트롱 바이라고 이야기했던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는 이제 요즘에 다시 막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사야 돼요. 사지 마세요. 그러죠. 그렇구나. 또 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지금 거의 그 시총이 1조 넘는 회사가 지금 3조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타깃 프라이스가 3조 원 시총이라고 했거든요. 네. 거의 다 와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를 한미반도체 사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굳이 뭐 그분은 이제 그분의 판단이니까 뭐 그렇지만 저라면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좋은데 그런 주식 중에 하나 이제 굳이 제가 따져보자 그러면 이제 그 케미칼하는 동진세미캠 뭐 그런 회사들이 좀 나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PSP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반등할 수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 셋 다 이제 시총이 조단위 회사기는 한데요. 한미 반도체처럼 굉장히 그 업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동진세미캠, HPSP, 리노공업도 사면 네. 3배 갈 수 있는 거예요? 3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시총이 조 단위가 넘는 회사들은 한 50%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저는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50% 수준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배, 3배 가는 거는 이게는 사실은 펀더멘털 영역은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은 초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왜 이렇게 빨리 갑자기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부터 사실 이제 온갖 책방에 거의 후공정. 정기적으로 나오면서 이 후공정이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긴 거다. 맞아요. 예, 이게 예전에 그냥 단독주택 짓는 이거 아니라 이제는 주상복합물이다. 여기도 IFC 같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이쪽으로 간다 이야기했었고 그 아이디어예요. 네. 새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삼성이 막 그 AVP라는 조직 만들었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조직 만들어서 부사장 조직으로 만들고 TSMC에서 맞아요. 그랬습니다. 하셨는데. 핵심적인 인력 데려와서 만들고 그리고 온양팹 사실 온양팹에 배치받으면 좌천된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셨고. 그렇죠. 온양팹에 있는 설비들 싹 드러내고 하나 마이크론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그 비워 있는 팹을 뭘로 채우고 있어요?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채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엠코 테크놀로지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엠코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고 봐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때 설계 쪽에서 만약에 계속 좋아지는 회사가 그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하고 곡괭이 판 회사가 EDA2라는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말씀드렸고 이제 그 두 회사도 신고가예요. 네. 여기서 제가 다 풀어놓고 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왜 그때는 더 이렇게 마음에 더 깊이 새겨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했을까요? 왜냐면 그때는 매크로의 공포에 질렸으니까. 질렸으니까. 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사이클에 초입해서 같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네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상승기 초입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오버슈팅 했다 나왔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오히려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럼 다음 순서는 사이클 한번 끝나고? 아니요. 그 소부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이제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케미칼, 프로세스 케미칼 쪽이나 뭐 이런 쪽을 이제 보는 게 오히려 낫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전공정 쪽에서도 새로 추가되는 뭐 고압수소 어닐링 같은 새로운 이제 공정이 추가되는 HPSP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유망하죠. 그리고 이제 소켓 같은 경우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인데요.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TSMC에만 독점적으로 물량을 주던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 쪽으로 이원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계도를 딱 주면 바로 그냥 삼성 파운드리로 생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TSMC 팹하고 삼성 팹은 다르기 때문에 삼성 팹의 최적화는 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칩 만들어보고 샘플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막 해야 되거든요. 리노공업의 소켓 매출 중에서 R&D 이런 테스트용 매출 비중이 70%예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모바일 AP의 어떤 그 재고 조정 때문에 실적이 과하게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 이제 양극재 먼저 가고 막 네. 음극재 전해질 막 이렇게 맞습니다. 가듯이 네, 그런 순서라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순서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동진 세미캠, HPSP, 리노공업, 네네. 동진 세미캠은 어떤 기업이에요? 동진 세미캠은 우리 그때 아베 소부장 사태 때 그 세 가지 핵심 소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 플로린 PI하고 불산하고 그리고 EUV용 PR,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는 하는 건데요. 노광 공정에 쓰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거를 이제 국산화를 하는 회사죠. 그래서 국내 유일의 포토레지스트 생산 업체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실적 탄탄하고, 네.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삼성 파운드리도 EUV 공정 되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케미칼을 많이 납품하게 되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한미 반도체 놓치고요. 네. 그 다음에 시노시스 이런 거 네네. 놓친 분들 이 방송 제대로 네. 잘 들으시고 한번 공부해 보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꼭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저도 보람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부하시고 본인이 체화해서 사셔야 돼요. 제 말만 듣고 사시면 또 조금 조정받으면 또 막 냅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또 막 올라 있을 때 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그 혹시 이용수 대표님 그거 아세요? 신한은행에서 나온 네. 소부장 ETF. 네네네. 그거 최근에 나왔는데 반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신문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게 소부장 조금 겁나고 공부 너무 할 거 많다. 그래서 일일이 기업들 팔로우업 하기 힘들다. 그래서 소부장을 지금 그 ETF를 사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한미반도체 같은 거 많이 올랐는데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 덜 오르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ETF라는 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덱스 투자도 저는 네, 대신에 이제 막 기대 수익은 좀 낮춰야 되죠. 네,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ETF가 좀 이렇게 정점에 올랐을 때 나와가지고 좀 욕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비싼 게 아닌가 보네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는 기업들도 좋고 혹시 SK 하이닉스는 어떠세요?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SK 하이닉스의 리스크는 과도한 부채였거든요. 과도한 부채, 그러니까 10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금리는 계속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2조 5천억의 달러채를 발행해서 이걸 이제 운용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소진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메모리 재고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운용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챗GPT 때문에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요. 세계 시장 70%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D램에서 매출 비중은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110에서 300 넘었잖아요. 네. 그 챗 GPT, 인공지능 그런 흐름이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다음 주도주까지라고도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막그 빅테크들이 막 들어가서요. 네. 그런 거는 좀 동의하세요? 지금 나스닥에서요. 그 AI, GPT 관련 AI 관련 종목이 한 7개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포함해서. 그 주식들 빼면 마이너스예요, 나스닥.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엔비디아도 말씀드렸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말씀드렸었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주식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만약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엠코 테크놀로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미국 그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SOXX. 네. 그런 거 ETF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그것도 저점 대비해서 진짜 많이 네. 올랐던데.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더 떨어질 거를 좀 기대하고 못 사는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채바닥에 누가 사겠어요? 그건 사실 운이죠.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그 인공지능 그 챗 GPT가 주목받았을 때 네. 그게 딱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니까 네. 확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그런 메모리 단에서 네. SK 하이닉스도 있고 네. 삼성전자도 있고 마리크론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아직 좀 덜 올랐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깊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네,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그 AI 서버 쪽은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 GPU가 거의 독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독점 구조가 깨지면 메모리한테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되게 사악한 짓을 하고 네. 그 지금 GPT용 서버를 꾸리는데 필요한 A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네. 그게 개당 한 1만 달러 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성능이 좋은 H100이라는 신규 칩이 있어요. 새로 지금 나오는 칩인데 그게 개당 3만 달러 해요. 엄청 비싼 거죠? 네, 3배 비싸죠? 딱 성능도 3배 좋아요. 네, 성능도 3배 좋거든요. 그러면 챗 GPT 같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돌리기에는 사실은 메모리가 많으면 좋거든요. 캐시 메모리가. 근데 엔비디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메모리 그 확장을 못하게 막아놓았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지금 HBM이라는 그 DRAM 덩어리가 들어가는데 40에서 80기가까지 딱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칩을 가지고 뭔가 체감 성능을 하려면 3배 비싼 H100을 사 이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나 AI를 서버를 꾸리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놓으신 거죠. 엔비디아 말고 살 데는 없는데 네. 이게 엔비디아가 이런 갑질을 하는 거 알면서도 왜 메모리 확장을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파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아니 좀 많이 팍팍 늘려주면 우리도 많이 팔고 좋은데 엔비디아가 자기네들 GPU만 비싸게 팔아버리고 네. 이렇게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독점이 좋은 거는 절대 단 하나도 없어요. 독점이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MD가 이쪽으로 또 그 GPU 쪽으로 뭔가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동안에 팹리스들이 TSMC한테 워낙 갑질에 시달리다가 삼성 파운드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한 2년 정도의 기술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에 맡기는 거거든요. TSMC 얼마나 갑질을 하니까 그러겠어요. 영업이익률 엄청 내렸네. 네.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AMD가 지금 요거를 이원화 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거마저도 안 되면 NPU라고 이제 그 뉴럴 프로세스 유닛, 네. AI 전용 칩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주면 그 이제 이런 것들 메모리를 제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장악력이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네. 엔비디아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A100하고 뭔가 좀 비벼볼 만한 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구글의 TPU 같은 경우도 뭐 A100하고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는데 H100은 안 되겠는데 이런 거죠. 그 H100이 아까 그 3만 달러짜리. 네, 맞습니다. 그 3만 달러 가지고 서버 한 대 꾸리려면 한 3억이 들습니다. 서버 한 대 3억이에요. 그렇구나. 엄청난 고부가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일반 서버가 한 7,5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한 1,000만 원 되나요? 네,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서버를 꾸리려면 A100으로 하는 거는 대충 한 1억 5천. 그리고 H100으로 하려면 대충 3억.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욕이 나오죠. 네.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그런 독점 구조가 갈 그러니까 것이고. 주가가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고. 또 귀신같이 아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메모리 단은 그래도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날아가지는 못하겠네요.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그 HBM이라는 칩에서 보면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해요. 상대적으로 사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기술 수준이 높거든요. HBM만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내 쪽에서 보면 HBM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HBM을 할 때 이게 DRAM 칩을 12개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수직으로.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붙이는 건데 가공 장비를 한미반도체 독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걸 다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다니까. 물론 하도 인터뷰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까먹으셨겠지만 네,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